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나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은 크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나는 잘 살아왔어라고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90세의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는 초간단 습관 7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병치레 없이 평온한 삶, 그리고 요양원 대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노년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입니다.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었는데 예전보다 한결 작아 보이시는 모습이나 피곤함이 스며 있는 얼굴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진 적. 저 역시 얼마 전 어머니께서 건강검진 후 전화를 주셨습니다.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한마디 속에는 말로 다 못한 피로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혹시 어머니가 더 아프시면 어쩌지? 내가 나중에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가족의 노화를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은 곧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노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제게 깊은 성찰과 새로운 다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90세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일본의 현직 의사 하라다 미치오 박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단 한순간의 큰 결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습관은 우리의 삶을 서서히 바꿔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라다 박사가 제안하는 초간단 습관 7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현재 건강한 미래를 위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이건 좀 바꿔야겠다고 느끼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일에 몰두하며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지내셨지만 어느 날 건강이 크게 악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로부터 하루 30분만 산책을 하라는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하겠냐며 다소 완강하게 거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산책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마음과 몸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어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아버지의 건강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작은 행동 하나가 시간이 흘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이처럼 작은 변화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라다 미치오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건강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인간관계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년의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시나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먼저 하라다 미치오 박사가 제안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습관 7가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30분 이상 몸을 움직여라. 하라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임이 곧 생명이다. 그가 매일 실천하는 첫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며 얻는 정서적 안정, 그리고 뇌에 전해지는 생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0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은 목표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행동이 쌓여 마침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30분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습관을 설명하며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70대 초반까지도 건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인해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쉬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믿으셨지만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통증은 더 깊어졌고 기력마저 점점 떨어지며 악순환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10분씩 걷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라는 권유였습니다.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것도 버거워하시던 어머니는 처음 며칠간은 걷는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움직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하루 30분을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6개월이 지나니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년이 흐른 후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으며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건강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걸을 때마다 내 몸뿐 아니라 마음속에 갇혀있던 무언가도 풀리는 느낌이었다. 움직이지 않을 땐 내 삶이 멈춰버린 것 같았는데 이젠 걸을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걸음을 내디딜 여유를 잃고 계신가요? 하루 30분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격려와 다름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긍정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하라다 박사의 두 번째 제안은 이렇습니다.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라. 여러분은 혹시 외로움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몇 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라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일에 헌신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뒤 홀로 시골집에 남겨지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잘 견디시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에 빠지셨고 음식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아 건강마저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옆집 이웃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산책하실래요? 반찬도 좀 나눠드릴게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셨지만 점점 그 이웃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셨습니다.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할머니는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고 삶의 활력도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웃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내가 아직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가장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원천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연결을 통해 삶의 무게를 나누는 힘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의 손길을 건네보세요. 사소한 안부 인사나 짧은 대화, 때로는 소박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행복을 함께 나눌 때는 기쁨의 울림을 배가시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건네는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균형 잡힌 식사와 절제. 하라다 박사가 강조하는 세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와 절제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과식은 몸에 독을 남기고 절제는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마음마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친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고혈압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며 식사량도 마음껏 늘리셨던 분이었기에 결과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버지는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되 식탁 위에는 신선한 야채와 생선이 줄을 이루었고 그 양도 항상 절제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준비하며 건강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아버지의 몸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식탁 위에서 나누는 대화와 웃음은 가족 간의 관계마저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즐거움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음식을 감사히 대하며 먹는다.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다. 여러분도 매일의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음식은 우리 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네 번째 습관, 하루 한 번 자신과 대화하라. 하라다 박사가 제안하는 네 번째 습관은 하루 한 번 자신과 대화하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삶의 소음을 걷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인의 삶은 끝없이 분주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휩싸이고 쉴 틈 없는 일상에 쫓기며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일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잠시라도 주변의 소음을 멈추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방향과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직장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짓눌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더욱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늘 불안감이 그의 곁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영상에서 매일 5분만 스스로와 대화해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자 그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죠. 매일 아침 그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공간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처음에는 답이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의 마음 속에는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를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의 대화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고요 속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혹시 쉼 없이 흘러가는 소음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소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고요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잊고 있던 자신을 만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모든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 5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보세요. 그 5분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습관, 깨끗하고 단순한 환경을 유지하라. 하라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환경이 곧 마음의 환경이다. 그가 제안하는 5번째 습관은 깨끗하고 단순한 환경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지럽고 산만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흐트러지기 마련이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집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쇼핑은 그녀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로 인해 집안은 점점 물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을 읽고 그녀는 새로운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물건들이 자신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어 버리는 것이 곧 손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지 물건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집은 더 단순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불안과 혼란도 조금씩 자리를 비워갔습니다. 그녀에게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래된 물건들이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공간에는 더 나은 에너지가 들어설 것입니다. 6번째 습관, 진심으로 소통하라. 하라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관계가 진실할수록 삶도 진실해진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정작 깊이 소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솔직한 표현을 망설이며 마음을 닫아버리곤 하죠. 하지만 진심 어린 소통은 단순한 말의 교환을 넘어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아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서로의 생활이 달랐고 오해와 침묵이 쌓이면서 대화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작은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아들에게 써보기로 한 것이죠. 편지에는 그동안의 미안함,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한자 한자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는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아들은 어머니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만들어낸 작지만 강력한 기적이었죠. 여러분, 혹시 마음에 담아둔 말을 전하지 못한 채 묻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이 비록 짧고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긴다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의 관계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분께 작은 편지 한 통 혹은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함께 걸어온 6번째 길,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90세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비결 7가지 중 6번째 습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비결을 나누며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7번째 습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라다 박사가 강조하는 마지막 습관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감사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며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따스함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과정입니다. 하라다 박사는 강연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한 환자의 사례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남자는 60대 중반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고 가족들과도 소원해진 상황에서 그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 삶의 의지를 거의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그는 감사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억지로 작은 일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아침에 마신 커피의 향이 좋았다. 길가에 작은 꽃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짧은 기록들은 처음엔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차 열린 창문처럼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이유들을 감사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배려, 자신을 기다려준 가족들의 애정, 그리고 매일의 평범한 일상조차도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감사는 그의 마음속 어둠을 서서히 거두어 갔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고 작은 가게를 열며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와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에 감사함을 느끼셨나요? 혹시 오늘을 그저 평범한 하루로만 여기고 넘겨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7가지 습관을 한 번 더 되짚어 볼까요? 하나, 하루 10분 걸으며 햇빛을 받으라. 둘, 물은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마시라. 셋, 균형 잡힌 식사와 절제를 실천하라. 넷, 하루 한 번 자신과 대화하라. 다섯, 깨끗하고 단순한 환경을 유지하라. 여섯, 진심으로 소통하라. 일곱,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7가지 습관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고도 강력한 실천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과 꾸준한 노력이 그 행복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고 싶은 습관이 생기셨나요?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생각지도 못했던 따스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하라다 박사는 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젊음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이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영감을 전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시간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